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기본 강의 끝나고 또 심화 강의 시작됐네요. 네. 심화 강의 진도도 역시 빡세기 때문에 열심히 진도를 나갈 거고,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심화 강의가 뭔지, 어떻게 진행될지, OT 가볍게 하고 들어갈게요. 물론 기초 기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커리큘럼 이제 구성은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또 심화 강의가 처음인 학생들도 있으니까, 심화 강의에서 뭐 가르쳐 줄 건지,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가볍게 OT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 심화 강의는 내용은 그거예요. 10개년 기출 해설. 그럼 10개년이라 하면 연도가 뭐냐면은 12에서 21년 5급 공채만 뭐 입법고시, 외교원 이런 거 일단 다 빼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본이 되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시험을 치는 5급 공채 기출 이게 중심이 돼서 이렇게 12에서 21년 기출 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뭐 기본 강의랑 심화 강의랑 차이가 뭐냐, 뭐 기본을 안 듣고 심화를 들어도 되냐, 뭐 기본만 듣고 심화를 안 들어도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랑 심화 강의의 차이, 그리고 제가 커리큘럼을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미 뭐 기본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 강의는 제가 그것도 10개년 기출문제가 중심이긴 해요. 근데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범위를 좀 넘어가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옛날 기출에서 나온 것도 있고, 뭐 입법고시나 민경채에서도 제가 좋은 문제는 최대한 끌어놨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때는 핵심은 기출문제가 중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 접근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핵심이었어요. 알려드리는 거. 그럼 어떻게 알려준다? 유형별로 알려드리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나갔어요. 기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렇게 있으면은 전체 기출 문제를 유형별로 나누는 거죠. 어떻게 나눈다? 선지 유형편, 문제 유형편 이렇게 둘로 나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대부분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선지의 정호 판단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이제 선지를 유형별로 나누는 거죠. 뭐 이렇게 막 크게 엄청 많이 나눴었어요. 수 비교형에서 수 비교형은 뭐 비중, 분수 비교, 뭐 증가율 뭐 이런 것들 쫙 있었고 그다음에 평균형, 단순 평균, 가중 평균 뭐 이런 거 있었고 벤 다이어그램 뭐 어쩌고 저쩌고 쫙 나눴어요. 그리고 문제 유형은 문제 자체에 특별한 유형적 의미가 있는 문제들, 매칭형, 보고서형, 표차트 전환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문제는 많이 못 풀었지만 접근 방법을 알려드렸었죠.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서 접근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거는 운동 경기, 뭐 축구 경기로 따지면은 나눠서 훈련을 시키는 거에 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패스는 패스대로 훈련을 시키고 슛은 슛대로 훈련을 시키고 뭐 유산소는 유산소 운동대로 훈련을 하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심화 강의에서는 뭘 하냐면은 이거를 연도별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이쪽은 유형별로 하고 이쪽은 연도별로 하고 중복으로 합니까? 라고 물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형별로 기출 분석을 하는 거랑 연도별로 기출 분석을 하는 거랑 목적이 달라요. 아까 말했지만 축구 선수가 뭐 슛 연습하고 패스 연습하고 이런 연습도 다 따로 하겠죠. 근데 그것만 하고 경기에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경기 자체에 대한 연습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실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실전에서는 결국 유형이 뭐다 이렇게 안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문제 전체에 대한 운영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유형을 캐치하고 제가 알려드린 접근 방법을 적용해보는 게 잘 되느냐. 그렇게 체하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피드백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죠. 연도별로 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선지 유형편으로 많이 했는데 문제 유형편은 또 많이 못 다뤘어요. 접근 방법 알려드렸지만. 그래서 10개년 기출 문제에서도 결국 기본 강의 때 제가 해설로 자세히 알려드린 문제는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40% 정도가 비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빈 문제에 대한 해설,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연도별로 여러분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기본 강의에서 충분히 알려드리지 못한 문제들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기본 강의랑 내용은 60%는 겹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 5, 60% 정도는 문제가 겹쳐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한 80% 정도, 80%까지는 아니겠지만 한 60, 70%는 제대로 복습을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기본 강의 교재를 3번 이상 풀어보라고 했지만 그렇게 푼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풀었다 하더라도 완전히 체화가 됐다? 정말 그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정말 드물 거예요. 아직 그게 정상이고 충분히 많이 안 풀었으니까. 그래서 그 60%에 겹치는 문제들도 여러분이 한 번 더 풀어본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조차도 기본 강의 때는 유형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아, 이게 바로 보자마자 딱 가중평균 파트에 들어있으니까 이걸 가중평균으로 푸는 거지. 근데 사실 문제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으면 여러분이 바로 떠올리고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뭐 기본 강의를 안 듣고 심화 강의를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왜냐면 가르치는 사람은 그래도 될 것 같다 혹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배우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대로 또 달라요. 느낀 입장이. 그래서 또 배우는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누구는 할 만한데 누구는 할 만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강의 들은 학생들한테 뭐 심화 강의부터 따로 왔습니다. 상담하면서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할 만했냐고 물어보니까 할 만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심화 강의부터 들어도 괜찮다고 이제 주로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2차 강의로 치면은 이론을 싹 다 배우고 답안을 써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답안을 쓰면서 이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심화 강의부터 듣는 분들은 그냥 이론을 다 배우고 답안을 쓴 게 아니라 답안을 써가면서 부족한 걸 배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입 시간 대비로 따지면은 피셋은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효과성을 찾아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기본 강의부터 듣는 걸 추천드리되 뭐 꼭 시간이 없다, 꼭 내가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나만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뭐 심화 강의만 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몇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선생님, 교재는 뭡니까? 하면 교재는 여러분들이 사놓은 그 기출트리, 그 기본 강의 교재 스킬트리한 세트죠. 스킬트리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뭐 게임에도 그런 용어가 있고, 스킬들의 이제 나무? 이렇게 스킬들의 체계도, 뭐 이런 스킬트리? 뭐 이런 체계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의미의 스킬트리라고 했는데, 기출트리는 뭡니까?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을 맞췄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세트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사실 근데 뭐 이름은 적당히 정해도 뭐 예쁘기만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만들었습니다. 이 교재를 북라인에서 사시면 되고, 아직 다른 서점에는 없습니다. 그냥 북라인 서점에서 사시면 되고. 그럼 교재가 11년도부터 22년까지 있는데 왜 은근슬쩍 앞뒤로 하나씩 빼먹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목표 이유는 그거예요.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 10개년 이상을 할 시간 안 돼. 여러 번 지금 강의를 해봤지만 10개년만 해도 부족해요. 사실 빡세요, 시간이. 그래서 보강을 하게 될 수도 있어. 안 한다고 했다가 하면 여러분들이 빡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할 수 있다고 하고 시간이 잘 따라주면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10개년을 10일 만에 하는 강사들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개년 10일 만에 하는 것도 시간이 빡세서 그 이상은 못 해요. 근데 그 이하로 줄이자니 좀 너무 적게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0개년을 하고 22년은 일부러 비웠어요. 이거는 최신 기출이잖아요. 최신 기출이니까 제 의도는 이거예요. 뭐 여러분이 풀어봤다고 해서 후회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기출문제 실제 시험장 이후 거의 지금 한 7, 8개월 됐죠. 그 이후에 뭐 작년 시험을 치신 분들도 그 중간에 풀어봤어도 괜찮긴 한데 혹시 안 푼 분이 있으면은 굳이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안 풀어도 된다, 제 말은. 뭔 말이냐면 시험 전에 한 2, 3주 전에 풀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기출문제가 되게 선생님 최신 기출 되게 중요하니까 분석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 앞에 10개년으로 분석 다 해놓고 그거 나중에 2, 3주 전에 분석해도 안 늦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거는 아직 안 풀었으면 어떤 용도로 쓰냐면 계속 그냥 냅두세요. 냅두다가 뭔가 자기가 실력이 작년보다 는 게 맞나? 이게 잘 좀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실력이 는 게 맞나? 근데 뭐 모의고사 성적은 뭐 워낙 모의고사도 왔다 갔다 하니까,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지침이 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의심스러우면은 그걸 좀 아껴놨다가 한 시험 한 3, 4주 전에 1, 2주 전은 안 돼요. 그때는 안다 해도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시험 성적이 떨어졌네? 그런다고 해도 뭐 1, 2주 전에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3, 4주 이상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그 정도 때 한번 테스트용. 왜냐면 이게 1년 지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작년에 푼 게 기억이 날 거.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최신 기출을 썼거든요. 1년 지나고 나면 완전 새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테스트용으로 풀고, 그래도 뭐 GP셋인 걸 감안해서 뭐 제 생각에 한 7.5점 이상이 더 나오면은 충분히 실력이 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본인을 테스트하는 용도로 쓰시고, 해설은 어떡하냐? 고시닷컴 홈페이지에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찍어놨어요. 이미 무료 특강으로. 모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검색하면 나옵니다. 찍어놨으니까 그거를 그때 풀고 해설은 그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년 기출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21, 22 기출 다 있으니까 11부터 20을 하면 딱 맞잖아요. 그렇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또 기출문제 무료에서 있다고 해도 안 되는 분도 계시니까 최대한 이제 최근 기출까지는 땡겨서 하고 그럼 11년은 어떻게 할 거냐 목표긴 한데 그 앞에 거랑 합쳐서 옛날 기출 특강을 할까 해요. 05부터 할 수도 있고 05 진짜 옛날부터 할 수도 있고 그게 좀 너무 옛날이다 싶으면 한 08 정도부터 08, 09, 10, 11 뭐 요 정도 한 4개 정도만 모아서 옛날 기출 특강도 하고 앞에 쪽에 없는 기출도 조금 추가 자료로 만들어서 제가 이제 좀 어떻게 하도록 할게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커버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2년부터 하시면 된다. 그리고 충분히 안내가 됐겠지만 풀어오셨어야 됩니다. 12년. 맞아요. 다 들었어요. 저 공지 충분히 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분들께 부탁드렸거든요. 그리고 제 단톡방에도 올리고 했으니까 풀어오셨어야 돼요. 만약에 안 풀어오셨으면은 제 생각에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학원 시스템 잘 모르긴 한데 일단 가서 지금 나가서 푸시고 뭐 오늘 강의만 따로 이제 복습 강의로 하시던지 아니면 뭐 내일부터 쫓아온 다음에 뭐 첫날 거를 복습 강의로 뭐 열어달라고 하든지 어쨌든 안 풀고 듣기엔 좀 빡빡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좀 안 푼 분이 혹시 있으시면은 푸시고 듣는 게 나을 것 같다. 일단 나가고 뭐 쫓아오던지 그리고 제가 진짜 이 공지를 못 받은 사람이 생각보다 좀 많다 싶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공지를 못 받고 현강으로 오늘 아침에 바로 등록했습니다. 뭐 이런 분 있으면은 일단 나가세요. 환불하지 마시고 일단 나가셔서 11년 기출 푸시고 제가 학원 그 담당자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첫날치는 다 그냥 무료로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나가셔서 무조건 내일부터 그냥 들으시고 첫날 건 마지막에 듣는다든지 해가지고 제가 뭐 첫날 수업은 어떻게든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일단 나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안 풀어오신 분? 부끄럽나? 다 풀었어요? 대단한데? 공지를 해도 안 풀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풀어왔다니 대단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할 것이고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활용하고 이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 기출문제를 제가 풀으라고 해놓으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전부 다 이제 전 저같이 할 줄 알았는데 아닌 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제 스타일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하루에 한 회씩 진도를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조금 밀릴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밀릴 수도 있는데 목표는 일단 그거니까 하루에 한 회씩 여러분은 수업 전에 푸시면 돼요. 선생님 피셋을 그렇게 많이 시키면 어쩝니까?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정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 본인이 작년 시험에서 85점 이상 나온 분들 아니면은 그 정도 투자를 지금 해놔야지 나중에 그 피셋 기간 겨울 되면 편해져요. 지금 충분히 투자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하루에 한 회씩 푸시는데 그 푸는 걸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푸냐면 일단 시간을 재고 실전처럼 푸세요. 그 여러분이 선생님 전 답이 다 기억이 나서 뭐 좀 너무 쉽게 풀립니다 하면은 모든 선지를 다 보세요. 본인한테 페널티를 거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근데 시간은 재고 푸셔야 돼요. 그거 피셋을 풀 때는 여러분이 선지 단위로 풀 때도 무조건 시간을 스탑워치를 놓고 풀어야 돼요. 이 시간 압박 없이 푸는 피셋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큰 막 되게 엄격한 뭐 시간 제한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시간이 흘러가는 상황 하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테니까 푸실 때 여러분이 이거 기본 강의에서 배웠는데 내용이 뭐였지? 이런 걸 떠올리려고 노력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 강의 때 풀이 방법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려고 하네. 뭐였지? 내가 과거에 배웠던 걸 떠올리는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몸에 익은 대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계속 푸세요. 손이 가면 안 되고 눈이 가는 대로 계속 푸세요. 푸시고 피드백을 할 때 리뷰를 해보시는 거예요. 피드백을 할 때 내가 제대로 그렇게 풀었는지 리뷰를 해보셔야지. 이걸 암기 과목처럼 여러분이 배웠던 건데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제가 왜냐면 이렇게 상담할 때 가끔 뭐 기출문제 들고 오거나 뭐 이래서 제가 한번 이거 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푸는 건지 시간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해서 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혹시 집에서 본인이 그렇게 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풀까봐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기억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사적으로 몸에 익어 있는지를 테스트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빨리 푸세요. 아무 생각 없이 빨리 푸시고 리뷰를 하면서 내가 제대로 그렇게 익었나, 내가 그냥 반사적으로 해도 그렇게 했나 리뷰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리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기출문제를 회독하는 데 있어서는 답을 내는 과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억, 니은 해서 기억, 니은 답이 1번 나왔네?
그 1번이 나왔다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있는 아이디어를 다 잘 푸는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뭐다? 모든 선지를 다 건드리세요. 모든 선지를. 그래서 일단 1시간 반을 재고 다 푸시되 점수는 그냥 뭐 심심하니까 재보는 거지. 점수가 낮든 높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시간 제약 없이 풀면 압박감이 안 드니까 그렇게 해보라는 거지. 일단 시간 재서 푸시고 돌아와서 남은 선지를 다 풀어야 돼요. 기출에선 버릴 선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풀이 드릴 때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안 알려드립니다.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전부 해설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는 기억, 리을 보고 답을 찾았을 수도 있고 누구는 기억, 디귿, 리을을 보고 못 찾았을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출에 나온 아이디어들은 여러분이 체화의 재료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뭐 답이 몇 번이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점수가 몇 점이다 하는 것도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풀어보면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한 번 이상 본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잘 나오면 그냥 좋아하시되 뭐 못 나온다고 해도 슬퍼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 그냥 압박감을 좀 부과하는 용도 그 정도로 시간을 재고 채점을 하는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뭐 기출 문제 몇 점이 나왔다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한 번 이상 푸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